트럼프의 돈로주의가 오히려 중국에 좀 이득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중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중국 국제 동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매년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게 어떤 큰 기여를 한 외국 정상이나 또는 임기가 완료된 외국 정상에게 국제 우호상을 수상하는데 그냥 농담으로 임기 완료되면 그 국제 우호상을 하나 주자. 트럼프에게 근데 시진핑 주석이 네. 최근에 정말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진핑과 좀 만나고 있어요. 네.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 뭐 아일랜드 총리, 이제 2월 말에 뭐 독일 총리까지 간다고 네. 하던데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현실 아닐까요? 네 현실.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그 동로주의가 이미 돈로주의. 이제 네. 뭐 서방군은 미국의 것이고 동맹도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뭐 극단적인 일방주의와 강압 외교죠. 그래서 동맹국에게 어떤 충성도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EU나 동맹국들이 어느 정도 수용 범위 내에 있으면 어느 정도 봐주겠지만 지금은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밀어서 그래서 중국 현지 시각은 이거는 동맹국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 나라의 국가 발전이라든지 주권 그리고 경제, GDP 성장률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정상들의 지지율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동맹국들이 그 잇따른 중국 방문은 이미 미국의 단일 패권이 이미 점진적으로 와해되면서 이런 과정에서 뭐 가치 외교 그런 거는 이미 뭐 허무한 그런 존재가 됐고 이제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다극화 세계로 이미 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중국 쪽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방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쭉 정리해 드렸는데 네. 만약 뭐 3년 후에 그 트럼프 임기가 완료되고 또 미국 쪽에서 정권 교체되면 또 약간 동맹국들도 약간 수위 조절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방중 러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극단적인 동맹국들에 대한 그런 압박이 지속되면서 네, 각자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실용주의적 외교 이거는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줄줄이 좀 외교 일정들이 예상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일정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돈로주의로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시진핑 주석을 좀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 외교 무도에서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뜨고 있다고 트럼프식 신질서에 각국 정상들이 이제 중국과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협력을 좀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돈로주의가 오히려 중국에 좀 이득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좀 중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저들 포함해서 중국 국제 동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매년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게 어떤 큰 기여를 한 외국 정상이나 또는 임기가 완료된 외국 정상에게 국제 우호상을 수상하는데 나중에 트럼프 임기와 매년마다 네, 근데 매년마다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게 브라질 전 대통령 그 여성 대통령 지금은 브릭스 은행의 수장이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임기가 완료되면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그 반격해서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그 1.19조 달러의 인류 역사상 최고 그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또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 따옴표가 달린 덕분에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가 더 빨라지고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임기 완료되면 그 국제 우호상을 하나 주자. 트럼프에게 근데 시진핑 주석이 네, 근데 그 기사에는 뭐 이렇게 G2를 좀 대립적으로 비교해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미국의 단일 그 패권 시대에서 이미 G2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동남아 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은 G2가 이슈긴 한데 점진적으로 다극화 세계로 가는 거는 이미 불가역적인 추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몇 주 전에 IMF에서 발표한 선진국 범위 내에서 그 올해랑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거의 다 사실
숫자만 봐도 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여러 나라 정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방문한 정상 중에 가장 주목받는 거는 1번은 캐나다 총리고 2번은 영국 총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캐나다, 다른 나라 그 정상도 있지만 네. 왜 이유가 뭐죠? 다 오랜만에 8년 만에 방문하고 그것도 있지만 화면을 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G2 국가 중에 이미 4개국의 정상이 방문했거나 방문 예정이고요. 네. 또 오른쪽에 그 유엔 안보리 5개국을 보면 미국은 이제 4월 달에 방문할 수 있고 또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매년 정상이 만나고요. 그리고 또 밑에 그 파이브 아이즈를 보면 캐나다 방문했고 영국도 방문했고 미국도 4월에 그러니까 그 서방 이런 G7이든 사실 처음에 만들어진 그 취지가 반중의 성격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방의 어떤 기존에 끈끈해 보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하나 와야 되면서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네. 물론 한국 이재명 대통령 방중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또 동아시아권 그런 식이고 그래서 서방 미국의 단일 패권에서 가장 동맹국 중에서 미국에 있어서 힘이 된 거는 사실상 유럽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도.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보다는 사실 캐나다 총리의 연설 그 16분짜리 캐나다 총리의 다보스 연설 16분짜리를 자세히 보셔야 그게 다보스 포럼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랑 영국 총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차이점이 하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네. 캐나다 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 국내의 그 속한 당의 지지율이 지금 1등이에요. 캐나다 총리가 네. 속한 당의 지지율이. 네. 근데 예. 캐나다 총리 속한 당이 자유당인데 지금 1월 초 기준 지지율이 38.4%. 물론 절대치는 낮지만 다른 2등, 3등은 34.1%. 어쨌든 당 지지율은 1등이고요.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캐나다 마카니 총리 그 개인 지지율은 48.6%. 그리고 근데 반대로 지금 방중 중인 영국 총리의 지지율은 영국 총리 개인 지지율이든 소속돼 있는 노동당 지지율은 영국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당은 17%, 개인 지지율은 마이너스 57%. 그래서 각자 원하는 영국 총리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지지율 때문에 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방의 어떤 이른바 서방 진영이 하나하나 와야 되면서 균열이 나타난 그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개방적이 된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예전에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트럼프가 방문을 하든 누가 방문하든 내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중국은 원칙은 네. 딱 하나 있어요. 이번에 방문한 대부분 정상이 자이든 타이든 그 정상회담 때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네. 원칙을 지키겠다. 아. 저번에 한국 대통령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는 비즈니스 지금 이번에 그렇죠. 1대1로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네. 상대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비즈니스, 핵심 이익이라는 첫 번째는 주권, 그리고 영토 완정, 세 번째는 대만 문제. 이런 원칙적인 핵심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서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또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고 또 내주식이 올라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각국 정상들의 이제 베이징 러시 그리고 4월에 트럼프 방중까지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한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2022년 9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 대비 16% 하락 중입니다. 약세죠. 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약세인 가운데 유엔화의 그 절상이 작년 4월 이후부터 특히 관세 전쟁 이후부터 한 1년 가까이 유엔화가 계속 절상 중인데 지금은 좀 안정세를 취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까 오늘 뭐 증시 하락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만약 달러 지수의 둔화세가 계속되는 동시에 유엔화의 가치가 계속 절상되면 중국 증시에 지금 외국인 자금이 8%밖에 안 되거든요. 본토에. 유통 네. 시청 기준으로 그러면 좋네요. 중장기적으로 만약 글로벌 자금이 달러 지수나 미국의 신용도 하락 때문에 좀 그쪽에서 떨어지면 또 신흥 시장으로 다시 흘러올 가능성이 높은데 신흥 시장은 중국으로 흘러올 수
있고 요즘은 한국은 더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지수랑 신흥국 시장이 역상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뭐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외국 정상의 방중 러시가 이어지는데 요거는 사실 증시랑 직결되기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본토 증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국 현지 기관의 파워가 가장 강하고 중국 현지 국내의 실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정책이 어떻게 되고 뭐 기관이 매수하면 그래서 중국 국내의 어떤 동향이 그 중국 증시 방향성을 결정해요. 그래서 뭐 외국 정상의 방중 러시는 어떤 장기적인 그런 추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두 세 번째로 마무리 지을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중국 증시 네. 그 방중 러시를 네. 중국 증시랑 너무 직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네. 하지만 증시 영향은 또 긍정적일 수 있다. 네, 2월 위안화 춘절 강세와 연휴 함께. 지나고 네. 3월에 전인대 전후로 중국 현지 기관들이 ETF를 저가 매수를 할지 네. 현지 그 큰 기관들이 파워가 제일 강하니까 그 기관들이 동향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